네,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.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 뉴욕 증시가 전반적인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간밤의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일단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 S&P 500 지수가 막판에 좀 반전을 해가지고요. 예. 강세로 끝났는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좀 경신을 했습니다. 다우 나스닥은 조금 이제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부진했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가 최근 뭐 급등세까지는 아닌데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. 오늘은 이제 뚜렷한 그 뉴스가 없었던 가운데 투자들이 좀 관망 속에서 이제 개별 기업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0년 만기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는 다시 4.5%를 상회하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불안한 모습인데 여전히 이제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이 4월에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금리에도 부담이고 또 지금 뭐 연준의 정책도 금리 인하로 지금 바로 이 방향을 선회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유럽이라든가 중국 증시 같은 이제 글로벌 증시들이 굉장히 좀 뜨거운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반면 미국 증시가 나쁘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부진한데요. 그 원인은 이제 뭐 최근에 그 미국의 M7이라 그러죠. 뭐 엔비디아나 메타는 좀 괜찮지만 뭐 애플이나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,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워낙 좀 부진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빅테크의 좀 부진 때문에 조금 그 글로벌 증시에서는 좀 순위가 뒤처져 있다는 게 최근 장세의 또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자세히 살펴보면 20일 연속 올라서 화제였던 메타의 주가가 하락 전환을 했고요. 또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특징적인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메타가 이제 마이너스 한 2.7% 정도 빠졌는데 이게 뭐 뚜렷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20일 연속 상승한 후에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메타가 좀 빠지면서 주요 이제 빅테크 회사들은 대부분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. 근데 오늘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기업은 이제 인텔인데 오늘 16.1%나 급등을 했거든요. 이제 최근 거의 한 30% 가까이 좀 올랐는데요. 브로드컴과 TSMC라는 이제 기업이 인텔을 설계와 제조로 좀 분할해서 각각 뭐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냥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 분할이라든가 또 최근에 워낙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 또 투자가 들어간다면 또 경쟁력을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일단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나스닥 상장 폐지 좀 우려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서류를 이게 2월 25일까지는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제출할 거라고 이제 언급이 나오면서 일단 지금 최근에는 상장 폐지가 조금 이제 그래도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13% 오늘 좀 주가가 급등했습니다. 그 외에 이제 아이온큐는 이제 국내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했던 양자 컴퓨터 기업인데 뭐 뚜렷한 이게 뭐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오늘 9% 가까이 좀 빠졌고 최근에 중국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.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 경쟁 우려로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나이키가 오늘 5% 가까이 오랜만에 급등했는데 그 스킴스라는 이제 킴 카다시안이 설립한 이제 의류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새로운 이제 브랜드를 런칭한다고 합니다. 아마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일단 오늘은 투자자들이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, 또 미 연준 의사록 공개 등에 주목을 했습니다. 앞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이제 그 밤에 아마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FMC 의사록이 좀 공개될 걸로 보이는데요. 이제 1월 달에 지금 이제 그 기준금리와 좀 관련해서 조금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좀 그 확인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FMC 내에서도 FMC 이제 회의 이후로 연준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확실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뭐 연준 내부에서도 서로 좀 의견이 엇갈리거든요. 뭐 윌러 연준이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해야 된다. 또 이
다른 측에서는 금리 인하 아직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좀 확인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오늘 그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고위급 첫 회의를 좀 개최를 했죠. 물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좀 여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좀 반대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했었지만 어쨌든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를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끝내기 위한 이제 회의를 좀 개최했고 앞으로 협상팀을 꾸려가지고 꾸준히 좀 회의를 해서 좀 논의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. 아마 가장 뭐 주식시장에서는 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인데 오늘 러시아 국부펀드 그 키릴 드미트리예프라는 이제 CEO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내용들을 언급했습니다. 뭐 다양한 기업에 공동 투자를 하고 미국 파트너와 합작 회사 설립 뭐 이런 것들도 논의했다고 하는데 재건 이슈에 대해서도 아마 시장 참가자들이 좀 관심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러우 전쟁 이 종전 협상은 좀 계속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염승환 LS증권 이사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